안녕하세요. 생활한자 강입니다. 오늘은 기승전결, 기사회생 두 사자성어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니까 설명을 먼저 합니다. 원래 이 기승전결은 한시를 짓는 데서 나온 글이에요. 한시를 지을 때에 처음에 뭐를 붙잡아서 어떻게 말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 요 지어나가는 글자 배정하는 방법에서 나온 게 기승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와서는 무슨 글을 쓸 때에 기승전결을 꼭 따집니다. 이 기승전결은 요 앞에 있는 글자가 잇날기. 요 잇날기자는 요게 몸기자죠. 몸기자는 이렇게 구부린 모양의 글자가 몸기자고, 요거 따로 떼어내면은 달릴 주자입니다. 뛰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거는 몸을 굽혔다가 이렇게 일어난 걸 나타내는 글자가 잇날기. 승자는 삼자처럼 써놓고 이쪽 이렇게 해서는 가운데 세 점을 찍었는데 이게 손입니다. 손이 이게 이쪽도 손이 이쪽에서 양손이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받든다는 뜻이 원래는 받들 승자예요. 이을승, 받들승, 승계한다 할 때는 잇는다는 뜻이고, 또 승자가 하여튼 이 받들어 올리고 이어지는 의미를 쓸 때가 승자고, 전자는 술의 거자에다가 오로지 전자를 써서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나타내요. 굴러갈 전자거든요. 굴러갈 전자예요. 이거는 매질결, 요거는 길자고, 요건 실사자예요. 실사변에 길자를 쓰면은 실의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걸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어져서 끝을 맺는 글자가 매질결자입니다. 그러면 글을 쓰거나 혹은 레포트를 쓰거나 또는 논문을 쓸 때 꼭 이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됩니다. 특히 언론하는 사람들은 언론도 뭐를 잡아서 어떻게 증거해서 어떻게 결론 낸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제대로 보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기를 너무 많이 말해버리면 승전결이 죽습니다. 또는 기는 시작도 한 거 잘 못 느끼는데 그냥 중간에서 이어서 나가면은, 요즘 드라마 하다가 조금 인기 있으면 질질질 끌죠. 그게 승이요. 승절을 갖다 막 끊으면서 결론은 자꾸 미뤄가. 조금 재미가 있다 그러면 그냥 질질질 끌어. 그런 거를 이제 끈다고 그래요. 그게 승이냐 전이냐. 그 다음에 결혼 보면은 방송 드라마를 하다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훅 끝내버려. 결을. 그러면 이게 균형이 안 맞다 소리예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는 어떤 사건 보도를 만약에 하면은 그게 허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사건 생긴 것에 기승전결,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고 어떻게 결론을 냈다, 이걸 공평하게 쭉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돋보이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다른 건 못 보잖아요. 속아버려요. 그런 거를 노란 거짓말이라고 그래. 우리가 거짓말도 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빨간 거짓말은 아주 거짓말이고 노란 거짓말은 진짜 같은데 틀린 거예요. 하얀 거짓말은 임시응변한 것이 하얀 거짓말.
그건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도망가려고 속인 거예요. 그런 거는 하얀 거짓말. 이건 왜곡되게 만든 거는 노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은 진짜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건 자기가 이득 보려고 뒤집는 거. 요즘 언론 그 꼴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기승전결 중에 어느 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 허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이게. 과장했으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과장한 거예요. 논문을 써도 이 기승전결을 적당히 잘 전개시켜야 좋은 논문이 돼. 어느 한 부분만 시큰 떠들고서는 결론 못 내려도 점수 못 받고, 어느 한 부분을 막 전개하다가 끝내버리면 하다가 만 곳이 되어버려요. 그게 기승전결은 글을 써도 시를 쓰든 산문을 쓰든 단편을 써도 이 기승전결을 잘 전개시킬 때에 글이 모양새가 생기고 재미가 있게 되고 전달이 잘 돼요. 요것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선택했어요. 기승전결은 적당하게 잘 전개해 나가는 요령을 연습을 해야 돼요. 글 쓰는 사람들은 이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글을 몇 번 쓰면 연습을, 지도를 받아야 돼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자기가 구분을 못하니까 지도를 받아서 기승전결을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만지면서 조절하다 보면은 좋은 글을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쓸 때도 똑같아요.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내가 뭐라고 인사할 거냐, 그 다음에 뭐를 내가 전달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낼 거냐, 이걸 머리 염두에 두고서 쓰는 습관을 들여야 글을 제대로 씁니다. 기승전결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말을 할 때도 이것을 익숙해 놓으면은 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못하면 자꾸 삐뚤어져 나가요. 딴 데로. 기승전결.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어나가는 거, 전개시키는 거, 결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기사회생. 기는 같아요. 이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는 요 앞에 요 부분이 뼈 알자입니다. 뼈. 요거는 칼을 나타내. 칼을 가지고 짐승 잡아서 살하고 뼈하고 발린다는 뜻이에요. 살 떼어내고 뼈 떼어내고 갈라놓는 의미를 나타내서 그래서 죽인다는 뜻이 돼요. 죽일 사자라 해요. 뼈하고 살하고 갈라놓으면 죽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될 때 이 사자 썼는데 뼈를 칼로 발려낸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회자는 돈다,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에요. 원래 옛날 글자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돌회. 그 다음에 날생자는 요 위에 부분이 풀철자입니다. 요 밑에는 흑토자예요. 흙에서 풀이 난다 하는 뜻이 날생자예요. 이건 뜻이 뭔가 하면 딴 얘기만 하고 살 뻔했다 소리하고 죽을 뻔했다 소리하고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죽을 뻔했다. 살 뻔한 건 죽어버린 거예요. 헷갈려요. 애들한테 물으면 그 대답 잘 못해요. 살 뻔하고 죽을 뻔하고는 하나는 죽어버린 거고 하나는 살아버린 거죠. 이건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하고 회생, 살아서 돌아왔다. 아주 죽을 뻔했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기사회생, 아주 어려운 데서 살아남았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8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 유교의 참변을 실제 겪은 사람들이에요. 90대 사람들은 실제로 군인들이었고 현역 군인이었고 80대까지도 그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도 잡혀갔으니까. 그때 그 참상을 실제로 느낀 사람들은 지금 설명해도 젊은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진짜 그랬어? 나도 죽을 뻔 여러 번 했어. 내가 가장 심각했던 거는 친구들하고 탱크 바퀴 뽑아서 거기서 베어링 굿을 빼려고 갔다가 같이 갔던 놈 중에 그 두들기는 망치를 인민군 수류탄 갖고 두들겨서 그게 터져서 직사했어. 다행히 탱크 이쪽 편에서 걔가 있고 난 이쪽 편에서 빼고 있었기 때문에 난 안 죽었어. 내가 그냥 팍 찔려서 집에 왔는데 걔는 죽었잖아요. 산산조각이 났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빼러 안 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기사회생. 죽을 뻔했는데 살아왔어. 사람은 세상 살다 보면은 죽을 뻔한 때가 있어요. 병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삶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각오하고 살아야 돼. 죽을 뻔하는 사건이 와도 거기서 회생해야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거기서 실패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거기서 일어나야지.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좌절해. 성공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끝냅니다. 화면 보실 때에 구독, 좋아요가 뜨는데 구독 찍어도 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구독이나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봤다는 증거가 돼요. 많이들 찍어주세요.